네, 안녕하세요. 장수개미입니다. 최근 제 지인분께서 이 나이키 주식 매수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나이키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 나이키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살펴보았는데 이 실적에 대한 표면적인 분석들을 많이 해주신 것들을 봤습니다. 저는 조금 더 들어가서 과연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나이키를 봐야 할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옆에 사진을 보시면 이 최근 중국에서 새롭게 런치한 매장인 나이키 라이즈라는 매장인데요. 나이키의 미래에 대해서, 나이키의 미래 매장에 대해서 잘 나타낸 매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만 검색하더라도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보시게 될 테니까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네, 최근 나이키에서 재미난 발표를 또 하나 했습니다. 2021년 배당 인상 발표인데요. 이 코비드19가 계속해서 전 세계를 괴롭히면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이 배당금을 전년 대비 무려 12%나 증액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직장인의 평균 임금 상승률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 나이키 주주들이 받게 될 자본 생산성이 얼마나 큰지 조금 짐작하실 겁니다. 다만 현재 나이키의 시총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주당 1.1달러를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시가 배당률이 1%가 채 되지 않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살펴봐야 하는 건 어떻게 배당금을 12%나 증액시킬 수 있는지와 이 코비드19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 1분기 코비드를 이겨내고 있는 나이키 매출의 강력한 방어력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나이키의 매출액 그래프인데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 중 하나가 매출액입니다. 저는 사실 투자할 때 이 매출액과 현금 흐름을 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또 영상으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기업에만 투자를 해도 사실 크게 손해를 보거나 하는 일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그 기업의 숙명이라는 것이 이 자본의 확대 재생산이기 때문에 매출액과 이익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상승시킬 수 있는 기업의 투자는 사실 주식 투자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고,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업들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산업과 기업 그리고 비즈니스를 공부하고 계속해서 밸류에이션 하는 것이죠. 물론 매출이 잘 상승하다가 일시적인 이유로 침체기에 들었던 기업이 다시 헤게모니를 잡고 턴어라운드 할 때 이때를 노려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사실 산업의 사이클과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분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이 전문적으로 하기에는 많은 공부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그림을 그리는데요. 이 나이키의 자본 생산성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상향한다고 할 때 주가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면 주가의 그래프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항상 파동을 그리겠죠. 그러면 우리가 나이키를 매수하려는 투자자가 이 주식을 이 부분에서 매수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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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에서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는 이렇게 나이키의 장기적인 생산성이, 자본의 생산성이 우상향한다면 사실 어느 때 매수를 하더라도 기다림을 통해서 주가 수익률은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밸류에이션을 자꾸자꾸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이키의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아니면 혹시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조금 판단을 해서 되도록이면 이 자본 생산성 밑에서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겠죠. 네, 나이키는 5월 결산 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키의 1분기는 6월부터 8월까지인데요. 이 나이키의 2021년 1분기인 6월부터 8월까지의 매출을 보면 이 코비드가 없었던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의 매출의 하락말을 보였는데 선택 소비재 기업으로서 훌륭한 방어력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매장들의 휴점에 따라 전분기에는 마이너스 30% 이상 매출이 빠졌던 것에 비한다면 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키의 제품별 매출을 보면 사실 신발 매출이 절대적인데 그러한 것은 오늘 다루지 않고 나이키 투자자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이키의 ROE입니다. 보시면 여기 제가 다 담지는 못했지만 이 나이키의 10년 평균 ROE는 27.96%로 이 OP 마진에는 크게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ROE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ROE는 형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 자본 이익률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주주 자본이 얼만큼 효율적으로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재무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결국 자기 자본을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벌어들이는 돈을 족족 어디다가 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면 나이키가 벌어들이는 돈을 어디에 쓰는지, 그래서 어떻게 고 ROE를 유지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이 비밀은 사실 나이키의 배당금과 이 자사주 매입에 있습니다. 2021년 1.1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의 배당금 증액을 했다고 했는데요. 과거 역사를 보시면 나이키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배당금 증액을 보여왔고, 가령 예를 든다면 2014년 대비 2021년을 가려 예를 든다면 사실 한 6년 정도 만에 배당금이 100% 상승시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연평균 12% 정도의 배당금 증액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사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자본 생산성을 의미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사실 이 시가 배당률은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이 밑에 단에 깔려있는 이 자사주 매입을 일드로 환산한 일들을 보시면 굉장히 높은 수준,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이상 계속해서 자사주 매입을 해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에 배당금을 합친 토탈 일들을 보시면 5.06%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나쁘지 않은 수준의 토탈 일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 토탈 일드가 굉장히 떨어진 것은 그만큼 나이키의 주식의 주가가 굉장히 높이 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나이키 고 ROE 유지의 비결은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브랜드 로열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브랜드 파이낸스의 조사에 따르면 나이키 브랜드의 가치는 매년 전 세계 평균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더 높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형 경제를 이루고 있는 오늘날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이키 어페럴의 브랜드 밸류가 사실은 320억 달러 이상 돌파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어페럴 브랜드로 여전히 1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1위를 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이키의 이 말도 안 되는 브랜드 가치의 비결은 이 창업 이후 이어져온 각 스포츠 분야 최고 선수들의 후원을 통해서 끊임없이 제품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 최고 선수에게 단순히 스폰서십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고 그 스토리텔링을 넘어서는 역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국 다른 스포츠 브랜드가 그토록 넘어서려 해도 안 되는 나이키의 무형의 장벽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나이키를 생각하면 이 에어 조던도 떠오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불의의 사고로 타계한 코비 브라이언트, 제가 줌코비를 신고 농구를 했었기 때문에 줌코비도 떠오르고, 그리고 골프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오랜 기간 슬럼프를 떨쳐내고 투어 챔피언십에서 결국 인간 승리를 이루어낸 이 타이거 우즈가 이 포효하는 모습과 나이키가 동일시돼서 굉장히 이러한 레거시와 헤리티지가 쌓였던 브랜드가 나이키가 아닐까 합니다. 이런 와중에 나이키는 다시 한번 미래를 향해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데, 최근 나이키는 디지털 소매 데이터 분석 업체들을 인수하면서 이 디지털로의 전환을 어떤 스포츠 업체보다 빠르게 진행하고 있고, 올해에는 이 스포츠와는 상관없는 이 IT맨인 도나오 CEO를 영입하면서 다시 한번 승부수를 띄우고 있습니다. 도나오 CEO는 사실 이 스포츠와 관계도 없고 이베이나 서비스나우 등의 CEO를 역임하면서 사실 데이터 전문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에 이 코비드가 온 것을 감안하면 이 디지털 데이터 회사로의 나이키의 총력전은 선견 지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나이키가 디지털로 전환을 잘 하고 있으니까 나이키 주식을 지금 막 매수해야 하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도 나이키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나이키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밸류에이션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투자 수익률을 높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고 당연히 투자자는 밸류에이션을 지속적으로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저도 나이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나이키 주식을 매수했던 시점은 보시면 웃으시겠지만 2018년 요때 네, 2018년에 가장 높은 수준의 주가를 달성하고 있을 때 매수를 했었습니다. 바보 같죠? 역시나 제가 매수하고 난 다음에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저는 팔지 않고 버티긴 버텼습니다. 그래서 제 주식 매입 단가는 나이키 매입 단가는 $90 정도 되는데 $90 때 매수했던 저와 지금 매수를 고려하는 분의 사실 시작점이 벌써 다르고 투자 수익률이 다르겠죠. 그리고 앞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때 사던 아니면 이때 사던 결국 나이키의 자본 생산성이 우상향한다는 믿음이 있고 그게 레셔널라이가 있다면 사실 $135대에 사더라도 장기간 봤을 때 오랫동안 보유했을 때 분명히 주가는 오버비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다림을 최소화하는 게 이 투자자들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역사상으로 시가 배당률이 가장 떨어져 있는 이 시점에 나이키 주식에 대해서 포지션의 많은 비율로 산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밸류에이션 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나이키 주식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키가 구조적으로 조금 힘들어질 때를 조금 기다렸다가 나이키의 성장을 믿고 주식을 그때 매수하는 것이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올타임 하이 그러니까 역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는 나이키 주식을 현재 시점에서 밸류에이션 측면을 보더라도 매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조금 기다렸다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좋아질 때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러한 근거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자료가 글로벌 신발과 의류 판매액을 에스티메이션 한 건데 2019년에 2,000조 원이 조금 넘는 시장이 2030년에는 3,500조가 되는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성장에 대한 수혜는 누가 누릴 거냐라고 했을 때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밸류의 가치, 그러니까 각 브랜드 밸류의 가치를 나타낸 건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나이키는 지속적으로 이 밸류의 가치, 브랜드 밸류의 가치를 높여왔고 이 타 브랜드와 사실 격차가 쉽게 좁혀드리라고는 거의 생각하지 못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10년의 기간 동안 나이키가 위기가 왔을 때 이 나이키 주식을 조금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킨다면 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꽤 우수한 투자 수익률을 올릴 거라고 저는 확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スポーツが好きなのは男子と変わらないのになぜ女子の方がやめてしまうのでしょうか。女の子がスポーツをやめる理由はこれからの将来が心配だったりとか周りと一緒じゃないといけないとか仲良しの子とかがやっぱりピアノとかすると私もやらなきゃみたいな。ダンスは小学6年生までだから最後まではやりたいと思ってる。先生に言うならもっと続けたい人もいるからもっと長くでき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とかいう。女子がスポーツをやめる理由は様々です。さらに社会が女性に求めるイメージが変わらないという問題も。可愛いとかっこいいはなんか意味が違くてかっこいいだと男の子で可愛いは女の子だから可
可愛くなりたいね。着る服とかも中学校で制服がスカート、走ったらスカートがふわってなっちゃいそうだから、いつも外で遊んでるのは男子、女子は私も教室の中からいいなって眺めてるだけで。アニメを見てドッジボールとか鬼ごっことか女の子と男の子とかが出てきたのをやってたんだけど、なんで男の子の方が強いのかなって。女子がもっとスポーツを続けられる世界、そのための一歩を踏み出す時です。私は可愛いよりかっこいい子がいい。女子力は女の子が発揮する力で、もう負けないぞとか、もうやりきるっていう自信を持った力が入った言葉だと思う。네, 나이키 캠페인인데 사실 딸 가진 아빠로서 굉장히 큰 울림이 있고, 왜 교복은 바지가 없을까? 저희 딸도 굉장히 스포츠를 좋아하고 뛰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의문이 좀 들게 하고 나이키 주식을 팔지 못하게 하네요. 어쨌든 제가 이 마지막 장인데 쿠키 자료로 이 한국 콜마를 제가 최근에 조금씩 매수하고 있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는 두 가지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이 5년 동안 이게 사실 주가 그래프인데 5년 전에 이 한국 콜마를 가지고 있었던 주주분들은 사실 지속적으로 주가가 계속 빠지기만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들도 보시면 이 주주들의 고통이 고스란히 그냥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 3분기 매출은 이 3분기 누적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5%,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9.5%인데요. 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전혀 없다. 고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이 중국과의 해빈 무드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화장품에서 한국 콜마가 지금 고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턴어라운드가 해야 되는데 역시나 중국 쪽 매출, 그러니까 고객사의 중국 쪽 매출이 어느 정도 일어나야 이 턴어라운드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투자 아이디어는 CJ 헬스케어, 그러니까 지금은 HK 이노엔이라 불리는 이 CJ 헬스케어가 한국콜마가 인수한 이후로 1조 3천억 엔에 있었는데 2021년에 상장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상장 예상 시총은 1조 3천억에서 2조 원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사실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한국콜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이 지분 가치와 현재 한국콜마의 이 시가총액이 과연 합당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HK 이노엔이 최근에 MSD의 거대 백신을 두 가지 가져가서 매출액을 부스터 시킬 수 있고, 두 번째로는 K캡, 한국 신약인데 이 K캡이 올해 굉장히 잘 팔렸는데 내년에는 사실 올해 타겟보다 배 이상 늘어난다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 HK 이노엔 형들이 내년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거기에 대한 반사 효과로 사실 HK 이노엔이 성공적으로 상장을 하게 된다면 한국 콜마로서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주식을 지금 조금씩 매수하고 있는데, 형들도 그러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살펴보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마지막으로 한국 콜마 이 쿠키 자료를 담아봤습니다. 네, 조금 길었던 것 같은데요. 형들 나이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이키 주식은 사실 굉장히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형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팔로우를 하면서 나이키 주가가 툭툭 떨어질 때 조금씩 매수하신다면 장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형들 우리 장수해요.